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성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허용했습니다. 나주 화순 지역구의 경선 구도가 흥미로워졌고 다른 무소속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무소속 성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호중 선거기획단장은 심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면 우리 당의 당론에 크게 벗어난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민주당 전남도당과 나주 화순 지역위원회가 입당에 반대하지 않고 중앙당 결정에 따르기로 한 점도 입당 심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력 하나마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 의원의 입당이 허용됨에 따라 나주 화순 선거구에서는 신정훈 지역위원장과 선 의원이 전현직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연 활동 등을 통해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민주당 경선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현직 의원과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농협중앙회장의 3파전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 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다른 무소속 의원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분당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남은 이용주 정인화 의원도 경우에 따라 민주당 문을 놓고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고치던 관리업체 직원이 승강기 구조물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고장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서 작업을 하던 중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앞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38살 안모 씨가 아파트 2층 승강기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10시쯤. 119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안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안 씨는 이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으로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습니다. 3번 정도 어머니 안 다친다고 한번 내렸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서 좀 잘 좀 고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신고를 했죠. 혼자 출동했던 안 씨는 승강기 점검과 수리를 하던 중 갑자기 승강기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승강기를 수리를 하던 와중에 아마 승강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승강기가 윗부분에 사람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 아파트는 평상시에도 승강기 고장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관리업체 쪽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광주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정 부시장 등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바꾼 것이 적극적 행정행위였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수사 방향과 광주시의 민간공원 사업 추진 속도입니다. 만약 현직 부시장 등이 구속됐다면 수사가 보다 확대됐겠지만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숨죽이고 결과를 지켜봤을 광주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성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만 놓고 민간공원 특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광주시 입장에서도 시간이 워낙 촉박한 만큼 사업의 성공을 마냥 장담하기에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해외 설비 이전으로 촉발된 대우전자의 노사 갈등이 부당노동 행위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조사에 들어갔고 광주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대우전자 노조가 고소한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8월 노사가 맺은 단체 협약의 구속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사가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이전할 경우 사전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서명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가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측은 태국 공장의 기초공사를 시작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사전 합의를 위한 협의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설비 이전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라면 이제 사측이 정당하게 물량 이전할 수 있는 거고 유효라면은 단체별 위반인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설비 이전 문제로 촉발된 노사의 대립이 부당 노동행위 문제로 옮아가면서 광주시도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 여부와 관련 없이 설비가 이전될 경우에 대비해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등 분주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액이나 이런 걸 예상 좀 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해외 설비 이전이 부당 노동행위 문제로 옮아가고 있는 대우전자 노사의 갈등,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원전 측이 1호기 열출력 급증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숨긴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마저 속이는데 원전의 거짓말이 이번뿐이었겠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의 열출력이 치솟았습니다. 열출력 급증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등의 주요 이유였던 만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빛원전 측은 열출력 급증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외부에 알렸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열출력 급증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열출력이 급증한 오전 10시 31분 혹은 최소한 1시간 뒤에는 열출력이 기준치 5%의 3배가 넘는 17.2%까지 급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 조사를 나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오후 늦게까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18시 정도에 킨스 현장 조사단이 처음 이게 좀 의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5%를 초과한 것 같은 그 의심이 드는데 킨스가 조사 과정에서 봤을 때 한빛원전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이유는 황당합니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겼을 경우 원자로를 즉시 수동 정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지된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출력 제한치 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원안위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빛원전은 주 제어실에서 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열출력 값을 두고 다른 계산 방식으로 열출력 값을 측정해 이 수치가 제한치를 넘지 않았다고 원안위에 보고했습니다. 한빛원전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우리가 그 사건 이후에 수립하고 이행 중인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완수를 해서 하지만 시민단체는 원안위마저 속이는 한빛원전의 거짓말이 이번뿐이었겠냐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핵발전소 관련된 사건 사고들은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 기간마저도 속인 한빛원전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광주시는 예방접종과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달 안에 독감 예방접종을 마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는 65.7%, 65세 이상 노인은 80.1%를 기록하고 있고 임신부는 26.4%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강한 독성을 지닌 파란고리 문어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안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선박에 길이 7cm의 파란고리 문어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남태평양 등 따뜻한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파란고리 문어는 청산가리 1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취식은 물론 만져서도 안 된다고 해경은 당부했습니다. 민중당 광주시당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미국이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 사용료를 근거로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세금은 미국의 돼지저금통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과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거부를 선언해 자주권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MBC가 제작 방송한 핑크피쉬가 2019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MBC 백재훈 최선영 PD가 제작한 핑크피쉬는 전라도를 비하하는 단어로 폄하되는 홍어가 전라도를 대표하는 소울푸드이자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상징임을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 MBC와 대구 MBC 등 16개 지역 MBC가 공동 제작한 지역 독립선언도 지역 프로그램 대상을 함께 수상했습니다.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수행된 각종 5월 연구들을 계보학적으로 되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고려대 정일준 교수는 진상규명과 같은 정통 담론에서 나아가 다른 지역, 다른 세대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5.18 담론을 확산시키고 깊이 침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5.18 39주년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역사와 문화예술, 정치와 젠더, 기억투쟁 등 여러 주제별 5.18 연구 경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국선언의 날을 이틀 앞두고 광복회 광주전남지부가 광주 광덕고에서 기념식을 열고 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광주 전남 출신의 독립유공자 8명의 유족이 건국훈장, 애족장 등 정부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또 한시준 단국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100년과 전라도 광주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축제를 열었습니다.